여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들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 일반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수십 마리의 들개들을 모두 잡을 수 없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거친 들개들을 잡기 위해 각국의 명견들을 데려다 해결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돗개가 오면서 들개들을 모두 소탕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의 인생마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진돗개가 어떻게 아르헨티나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활약을 했는지, 또 무슨 일로 인해 사연의 주인공의 인생까지도 바꾸게 되었는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이 도시는 늘 평화로웠죠. 하지만 5년 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들개들이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길거리를 배회하는 게 몇 마리였는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더니 급기야 수백 마리의 들개 무리가 도시를 점령해버렸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7살 꼬마가 하교길에 들개 무리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죠. 그 전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장을 보고 돌아오다 들개떼의 공격을 받아 큰 수술을 받았어요. 83세의 노인은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들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서는 길거리를 걷지 못했어요. 등하교 시간이면 부모들이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아이들을 지켜야 했죠. 공원은 텅 비었고 놀이터에는 녹이 슬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들개들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시 당국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경찰도 소방관도 들개 무리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119 구급차조차 들개떼를 피해 우회해서 가야 했죠. 작년에만 327명이 들개에게 물렸고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병원 응급실은 들개 피해자들로 넘쳐났고 보험회사는 들개 공격 관련 보상금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답니다. 밤이면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된 것만 같았죠. 이 들개들로 인해 저희 가정이 피해를 입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둘씩 늘어가던 들개와 많은 인명피해 때문에 결국 시에서는 특수훈련견들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당국의 이 결정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라플라타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거든요. 하지만 진돗개가 저희 마을에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해요. 진돗개가 처음 저희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체구 속에 얼마나 큰 용기와 지혜가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국 진돗개가 라플라타, 저희 동네에 나타나면서 제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페르난도와 9살 딸 루시아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루시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페르난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올 때마다 루시아를 위해 작은 초콜릿을 가져왔죠. 루시아는 밝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특히 분홍색 스쿠터를 타고 노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 앞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루시아의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맑고 청명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루시아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으로는 루시아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입가에 소스를 묻히며 행복하게 먹었죠. 제가 휴지로 입가를 닦아주자 엄마 사랑해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루시아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후가 되자 루시아는 새로 산 분홍색 리본을 머리에 메고 스쿠터를 타고 나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골목을 달리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도가 좋아하는 엠파나다를 만들고 있었어요. 루시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이어서 들린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니 루시아가 쓰러져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루시아의 작은 몸을 안아들었을 때 아이의 체온이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루시아를 흔들었지만 이미 루시아의 눈동자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르난도가 건설 현장에서 달려왔어요. 현장 감독이 연락을 했나 봅니다. 페르난도는 달려오다 넘어졌는지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루시아를 본 페르난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페르난도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을 때 페르난도는 병원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웃으며 뛰어놀던 우리 루시아가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그날 이후 페르난도는 매일 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초콜릿을 사오지도 않았죠. 저는 밤마다 루시아의 방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분홍색 스쿠터는 여전히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위에서 웃는 루시아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저희가 사는 도시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들개들의 공격이 늘어났고 저희 부부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어요. 강인한 개를 입양하기로 한 거죠. 여러 품종을 알아보다가 결국 핏불 테리어를 선택했습니다. 힘이 세고 용맹한 개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그 개가 저희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보호소에서 데려온 핏불은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강인한 근육질의 몸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수컷이었죠. 이름은 로코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를 지켜줄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로코는 첫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페르난도가 다가가려 하면 으르렁거렸고 제가 먹이를 주려고 해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보호소에서는 온순한 편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현관 앞을 서성이며 계속해서 낑낑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페르난도는 로코를 훈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키고 기본적인 명령어도 가르쳤어요. 하지만 로코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로코는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어요. 밥그릇에 먹이를 채우려고 할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근육이 팽팽하게 굳었죠. 한 번은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다가 그의 시선과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앞발로 밥그릇을 쳐내고 제 손을 물려고 달려들었어요. 다행히 빨리 피했지만 그날 이후로 밥을 줄 때마다 온몸이 떨렸죠. 페르난도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로코의 광기어린 모습은 절정에 달했어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목을 빳빳이 세웠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침을 질질 흘리며 문을 노려보았어요. 페르난도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 막대기를 들고 들어와야 했죠.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밤이었어요. 페르난도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로코가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죠. 밖에서 들개무리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거든요. 페르난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로코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안 돼. 로코. 제 비명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죠. 로코의 이빨이 페르난도의 오른팔을 물어뜯었어요.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피가 바닥에 흩뿌려졌죠.
페르난도가 로코를 떼어내려 했지만 로코는 더욱 깊이 이빨을 박아 넣었어요.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팔을 물어뜯었죠. 마치 먹이를 찢어내듯이요. 페르난도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도망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로코의 광포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119에 신고해서 페르난도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의사는 신경이 손상되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다시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루시아를 잃은 후 겨우 잡았던 희망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최악은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페르난도가 수술 후 큰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페르난도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데려온 게 때문에요. 그날 이후 로코는 더욱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밤새 짖어대며 저를 위협했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로코는 어느 날 그만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버렸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개무리가 보였어요. 로코는 그들과 합류했나 봅니다. 이제 로코는 들개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훈련된 개였던 만큼 더욱 영리하고 위험했죠. 들개들의 공격은 더욱 조직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로코가 이끄는 무리를 특히 두려워했어요. 보통의 들개들과는 달랐거든요. 마치 복수하듯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들개 문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하더군요. 제 신고가 수십 통째였다면서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찰은 제가 로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밤이면 창밖에서 들리는 로코의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루시아를 잃고 페르난도마저 잃은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에 떨며 살았어요. 언제 로코가 저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직 저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십 마리의 들개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다 보니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시청 앞 광장에서 이 들개들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물복지단체에서 각 나라에서 특별히 훈련된 개들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광장에 나가 지켜봤죠. 어쩌면 이번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안고서요. 첫 번째로 투입된 건 로트와일러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경찰견이었어요. 체격이 크고 늠름했죠. 훈련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실험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들개 무리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들개를 쫓아내고 나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로트와일러는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훈련사가 개를 통제하지 못해 실험은 중단됐어요. 두 번째 시도는 벨지안 shepherd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어요. 영리하고 침착해 보였죠. 하지만 이 실험도 실패로 끝났어요. 들개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지나가던 시민을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훈련사가 급히 개를 제지했지만 이미 시민들의 신뢰는 깨져버렸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갔어요. 저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죠. 밤마다 들리는 들개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승리의 함성 같았습니다. 특히 로코의 짖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갔어요. 진돗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왔던 개들처럼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해 보였죠. 주변 사람들은 실망한 듯 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진돗개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실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로코가 이끄는 무리였어요. 진돗개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로코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진돗개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움직임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한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았죠. 진돗개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어간 진돗개는 아이를 위협하던 들개 무리와 맞섰어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웠어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이를 보호했죠. 들개들의 공격으로 진돗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진돗개는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안전했습니다. 진돗개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가 떠오르더군요. 만약 그때 이런 수호천사가 있었더라면 제 딸도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진돗개의 영웅적인 행동 이후 저는 매일 동물병원을 찾아갔어요. 진돗개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심한 출혈과 골절, 그리고 여러 군데에 물린 자국. 하지만 놀랍게도 진돗개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줬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루시아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죠. 갑자기 로코가 이끄는 들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로코의 눈빛은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 차갑게 빛났죠. 들개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진돗개가 달려왔죠. 아직 완전히 치료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제 냄새를 맡고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진돗개는 순식간에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로코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전에 한번 패배를 맛본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진돗개는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로코는 진돗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부상당한 상태임에도 진돗개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저를 지켜냈어요. 피가 흐르는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진돗개의 힘든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상점 주인들이 상황을 보고 경찰과 구조대를 불러줬어요. 들개 무리는 마침내 물러갔지만 진돗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죠. 바닥에 쓰러진 진돗개를 안아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용감한 친구를 지켜주겠다고요. 병원에서는 또다시 대수술을 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간호를 했죠. 밤낮으로 진돗개 곁을 지켰습니다. 항생제를 맞을 때마다 진돗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진돗개는 한 번도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진돗개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존재라는 의미였죠. 희망이는 놀랍도록 빨리 저희 집에 적응했습니다. 루시아의 방에 있는 장난감들을 조심스럽게 다뤘고 제가 오는 날이면 곁에 와서 가만히 기대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희망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멀리 가게 됐어요. 도시의 거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들개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희망이의 활약 덕분에 다른 들개들도 하나둘 보호소로 이송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루시아와 페르난도는 이 세상에 없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저의 구원자이자 보호자이며 가장 소중한 친구죠.
가끔 희망이가 루시아의 장난감을 물고 와서 제 앞에 놓을 때면 마치 루시아가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아요. 밤이면 희망이는 제 침대 옆에서 잠을 잡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요. 희망이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믿게 됐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루시아와 페르난도가 보내준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라플라타는 많이 달라졌어요. 거리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들개의 위협은 더 이상 없죠. 이 모든 변화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가져다준 기적이에요. 작고 수수해 보였던 진돗개가 저희 도시를 구했습니다. 희망이의 활약은 순식간에 뉴스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보도했죠. 시민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개가 이런 큰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도대체 진돗개는 어떤 개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열었죠. 놀랍게도 많은 시민들이 진돗개 입양을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진돗개를 데려오기 위한 대기자 명단이 작성될 정도였죠. 시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진돗개를 도시의 수호견으로 지정했습니다. 희망이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요즘 희망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요. 아이들에게 진돗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죠. 루시아가 꿈꾸던 선생님의 일을 제가 이어받은 셈이에요. 아이들이 희망이를 반갑게 맞이할 때면 루시아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공원에서 진돗개 모임이 열립니다. 이제는 수십 마리의 진돗개가 저희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놀라운 건 모든 진돗개가 희망이처럼 온순하고 충직하다는 거죠. 시민들은 더 이상 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보호자를 얻은 것 같다고들 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방송팀이 왔습니다. 진돗개가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도시를 구했는지 취재하러 온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행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이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갈 때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희망이가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저녁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루시아의 생일이었어요. 희망이와 함께 루시아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죠. 분홍색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루시아와 페르난도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희망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진돗개와 마리아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아르헨티나의 한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특별한 사연이었죠.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뵐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